155km 강속구와 낙차 큰 스플리터. 이 조합은 보통 선발 후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만든다. 특히 NPB에서 9시즌을 버틴 투수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롯데 자이언츠의 선택지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름값보다 먼저 나온 건 기대가 아닌 보직에 대한 질문이었다. 강속구 투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출발부터 엇갈린 것이다. 2026 시즌은 아시아 쿼터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해다. 각 구단은 실험이 아닌 즉시 전력을 원한다. 롯데가 큐야마 마사야를 데려온 배경에도 같은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캠프 시작 전부터 선발과 불펜을 둘러싼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은 이 투수가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 전략의 중심 변수임을 의미한다. 아직 공 하나 던지지 않았지만 이미 시선은 집중되고 있다. 김태형 감독의 첫 코멘트는 분위기를 단번에 바꿨다. 중간 개투가 낫지 않을까 싶다는 말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의 신호였다. 강속구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선발을 맡기지 않겠다는 메시지. 이 한마디로 큐야마의 2026 시즌 출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과연 이 선택은 보수적인 판단일까? 아니면 정확한 계산일까? 큐야마 마사야의 투구 스타일은 명확하다. 복잡하지 않다. 강한 직구와 낙차 큰 스플리터, 그리고 간결한 투구 폼. 이 조합은 타자에게 순간적인 위압감을 주는데 최적화돼 있다. 183cm, 80kg의 체격은 KBO 기준으로도 경쟁력이 있다. 과도하게 힘을 싣지 않는 투구 폼은 부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직구의 회전수와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해. 스트라이크 존 상단에서의 체감 구속은 수치 이상으로 느껴진다. 스플리터는 큐야마의 핵심 무기다. 단순히 떨어지는 공이 아니라 직구와 동일한 궤적에서 출발의 타자 앞에서 급격히 무너진다. 이 때문에 헛스윙 유도 능력은 분명 존재한다. 문제는 이 공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다. 짧은 이닝에서는 위력이 극대화되지만 이닝이 길어질수록 제구 부담이 커지는 타입이다. 이 점이 선발과 불펜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 된다. 김태형 감독의 판단은 감이 아니라 수치에서 출발한다. 큐야마의 NPB 통산 기록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9이닝당 볼넷 4.5개. 이 수치는 선발 투수 기준으로 보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닝이 쌓일수록 불필요한 주자가 누적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반면 9이닝당 탈삼진 7.3개, 피홈런 0.7개는 긍정적인 지표다. 결정구가 있고 장타 허용을 비교적 잘 억제해왔다는 뜻이다. 이 조합은 전형적인 불펜 친화형 프로필이다. 주자가 있을 때도 삼진으로 흐름을 끊을 수 있고 한 방을 맞을 확률이 낮다. KBO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유형 중 하나다. 선발 투수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뿐 아니라 경기를 길게 끌고 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볼넷 비율이 높은 투수에게 이 역할을 맡기기엔 리스크가 분명 존재한다. 김태형 감독이 불펜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한 이유는 이 숫자들이 이미 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직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다. 바로 이닝 소화 능력이다. 큐야마가 마지막으로 100이닝 이상을 던진 시즌은 2021년이다. 137이닝을 책임졌다. 그러나 이후 기록은 꾸준히 감소했다. 2022년 99 3분의 1이닝, 2023년 53이닝, 2024년 43분의 1이닝, 2025년 23 3분의 2이닝. 이 흐름은 분명하다. 선발 투수로서의 지속성이 점점 약해졌다는 신호다. 부상, 보직 변화, 컨디션 문제 등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숫자로 남는다. 선발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던질 수 있다가 아니라 계속 던질 수 있다를 증명해야 한다. 반대로 불펜으로 전환할 경우 이 문제는 크게 줄어든다. 짧은 이닝, 높은 집중도, 그리고 강속구, 스플리터의 순간적인 폭발력. 이 조합은 즉시 전력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큐야마의 보직 논쟁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적합성의 문제다. 김태형 감독은 단정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여지를 남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5선발 후보로 생각은 하고 있다. 이 말은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동시에 조건이 붙는다. 캠프에서 직접 보고 대화를 나눈 뒤 판단하겠다는 전제다. 즉, 선발은 기본값이 아니다. 증명해야 얻을 수 있는 자리다. 이 점에서 큐야마는 다른 후보들과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 대만 타이난 스프링 캠프는 단순한 몸 만들기 공간이 아니다. 투수의 성향, 컨디션, 회복 속도, 그리고 이닝별 구속 유지력을 모두 확인하는 무대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 구속이 아니다. 불펜 투수라면 순간 최고 구속이 중요하지만 선발 투수라면 3회, 4회, 5회 이후의 공이 더 중요하다. 큐야마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선발 경쟁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만약 큐야마가 불펜으로 출발한다면 롯데는 아시아 쿼터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강속구를 던질 수 있는 우완 불펜은 KBO 어느 팀에서도 귀하다. 특히 스플리터라는 결정구까지 갖춘 투수는 더더욱 그렇다. 짧은 이닝에서 큐야마는 타자의 노림수를 깨뜨릴 수 있다.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삼진으로 흐름을 끊을 수 있다. 이 점은 접전 상황에서 큰 무기가 된다. 김태형 감독의 야구는 불펜 운용이 분명하다. 흐름을 끊을 타이밍, 승부처에서의 카드 선택이 빠르다. 큐야마가 이 역할에 적응한다면 롯데 불펜은 단기간에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보직 문제가 아니다. 팀 전체 승률과 직결된 선택이다. 그렇다고 선발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캠프는 아직 시작 단계다. 투수의 컨디션은 빠르게 변한다. 큐야마가 이닝 소화 능력을 증명하고 볼넷 비율을 줄이며 구속 유지력을 보여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다. 김태형 감독은 이름값으로 자리를 주지 않는다. 공의 힘, 숫자, 그리고 흐름. 모든 판단은 현장에서 이뤄진다. 요코하마산 강속구, 스플리터 콤보. 이 무기가 선발에서 빛날지, 불펜에서 더 날카로워질지는 곧 답이 나올 것이다. 큐야마 마사야의 보직 논쟁은 단순히 한 투수의 자리 싸움이 아니다. 아시아 쿼터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시즌, 롯데 자이언츠가 어떤 방향의 야구를 선택할 것인지 보여주는 신호다. 강속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선발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김태형 감독의 고민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대만 스프링 캠프가 끝나면 큐야마의 위치는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2026 시즌 롯데 투수 운용의 흐름을 결정짓게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큐야마는 선발이어야 할까? 아니면 불펜에서 가장 위력적인 카드가 되어야 할까? 이 채널에서는 이처럼 시즌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과 변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흐름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다. 앞으로도 롯데 자이언츠, KBO 리그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의견은 언제나 환영이다. 댓글로 생각을 남겨달라.